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 불리는 유니버셜 디자인. 도구나 시설 등을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돼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명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커다란 자판으로 누르기 쉬운 키보드. 분침과 시침을 따라 움직이는 구슬을 만져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가스밸브를 잠그는 앱까지. 이들은 모두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는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개인의 개성을 고려해 만들어집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은 보다 섬세해지고 이용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삶에서 실현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민하기 위해 제5회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세미나와 2017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이제 이 전시를 시작했을 때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이제 좀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니버설 디자인 전시는 공감과 교감이라는 그 주제로 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 그리고 조그만 그 따뜻한 시민에 대한 배려들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독일, 싱가포르, 홍콩, 일본의 전문가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와 기업의 책임감이 필요하며 디자인에 앞서 무엇보다 이용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실현되는 정책 개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스포츠를 함께 즐기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밀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제8회 장애인 어울림 탁구 대회가 열렸는데요.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 탁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롯데첨단소지에서 해년마다 이제 올해 1,000만 원까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더 많은 선수들이 여수의 선수만 하다가 이제 광양, 순천, 구례, 대전까지 이제 이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올해로 8회째인 어울림 탁구 대회는 장애 인식 개선과 탁구를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탁구 대회에는 120여 명이 참가해 휠체어부, 스탠딩부로 나뉘어 복식 리그전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롯데 첨단 소재에서는 장애인 어울림 탁구 대회를 후원하면서 대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심과 협조로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대회를 후원하여 많은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과 지역민들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장애인 어울림 탁구 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올 추석은 유례없는 긴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이지만 추석 연휴가 반갑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자영업자들, 소외계층과 서민들은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연휴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무료급식소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노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 급식소는 열흘간의 연휴 중 여들에는 운영을 잠시 중단합니다. 배식을 돕는 노인 일자리 사업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연휴라 평소처럼 이곳에 나오기가 힘든 사정 때문입니다. 가면 오전 이것도 왔다가 이제 점심 먹고서 놀고 이제 그렇게 여가를 보는데 휴일날은 이제 좀 막막하지 이제.
급식소는 대신 떡과 두유 같은 간편식을 미리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어느 때보다 더 쓸쓸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갈 곳이 없는 노인들은 복지시설에서 기나긴 연휴를 보내야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어지던 온정도 올해는 좀처럼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외로울 때가 많아가지고 명절 때가 가장 이렇게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고마울 때인데 좀 온정의 손길이 끊어지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연휴가 반갑지 않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벌써 매출의 급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대체 휴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휴일이 너무 길어버리면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죠. 좋을 수가 없죠. 최장 열흘간의 연휴가 누군가에게는 반갑지만 소외계층과 서민들에게는 더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장애계가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아직도 선거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 통역사 배치, 장애 유형별 정보 제공 등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계는 매번 선거마다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한 표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계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나선 국토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토대장정에 나선 피해 생존자 모임은 지난 6일 옛 형제복지원이 유치해 있던 주례동에서 출발해 23일에 걸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소인 서울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성폭력과 구타, 학대 등이 이어지는 인권 유린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운영되는 동안 확인 가능한 사망자 수만 513명입니다. 이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창업과 일자리의 변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장애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 산업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여 명과 유관기관, 장애인 기업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이상묵 서울대학교 교수는 산업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신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사람도 살찌기 쉬운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줄어들어 과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추석이 다가오면서 과식으로 인한 소화기 질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은희 기자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보다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기온이 떨어져 배부름을 느끼는 포만 중추 자극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입맛은 돌고 배는 덜 불러 살이 찌기 쉬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과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오는 역류성 식도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산 주머니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위로 점점 밀려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식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스트레스와 과음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2년 229만 명에서 4년 만에 280만 명까지 늘어나는 등 환자 수도 증가세입니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에는 음식을 먹을 때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명절 음식이 대부분 기름지고
한 끼 평균 열량만 2,000칼로리가 넘는 탓에 자칫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일으키는 각종 소화기 질병을 줄줄이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든가 아니면 소화성 궤양 이런 것들도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고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도록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연입니다. 충주시청에서 충주생명의 전화가 주관한 제13회 충주생명사랑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자살, 성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나섰는데요. 이재현 기자입니다. 양성평등이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피켓을 든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 13일 충주시청에서 충주생명의 전화가 주관한 제13회 충주생명사랑 걷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미래의 꿈과 희망을 펼칠 청소년들이 자살 및 성폭력, 생명 경시 풍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3번째인데요. 우리 이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또 우리가 걸음 걸을 때마다 한번 자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 또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날 대회에는 중상고, 충주여중, 한림디자인고 등 충주권 중고등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오늘 충주 생명의 전화 걷기 대회 참석해 주신 우리 충청북도 또 충청북도와 또 충주시 또 각 지자체 또 모든 또 각 학교 또 교육청까지 도와주셔서 이렇게 걷기 대회를 안전적으로 목적지인 우리 충주 무술공원까지 잘 도착해서 사고 없이 마무리 잘 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사랑 걷기 대회는 충주시청 광장을 시작으로 임강사거리, 법원사거리, 금란 순복음교회, 롯데마트, 충주 세계무술공원까지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저 약간 예전에 자살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생명의 소중함. 네, 끝까지 가서 무슨 축제 한다니까 그거 구경 좀 하고. 화이팅! 한편 충주 생명의 전화는 국제적 단체로 1983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개통돼 삶의 자살 등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자살 예방 전문 교육,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인식 확산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부는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농산어촌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를 운영합니다. 운행 구간은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입니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매월 1인 2매의 행복택시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이용자는 택시를 호출해 탑승자 1명이 서명한 이용권 한매와 1,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순천대학교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왕성한 정치활동을 해오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거쳐 국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원활한 국회 운영에 기여하고 지난 9월 초에는 러시아 대사로 내정됐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210호에서는 명절마다 지적되지만 변화가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기사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5년째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을 위해 버스 타기와 시민 선전전을 벌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이번 추석에도 투쟁과 농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과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특수학교 사태로 돌아본 한국의 장애인 교육 현실에 대한 특집 인터뷰 기사입니다. 작은 사회라고 말하는 학교. 최근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애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계 운동이 다양한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 학생에게 특수 학교만이 답이라는 식의 여론에 불쾌함을 드러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경증과 중증으로 갈라놓는 지금 우리의 장애인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하위 법령에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7개 장애계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공동 대응 네트워크는 하위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던 주치의 제도와 방문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빠져 있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업의 확대와 구체적 기준 제시, 접근성을 위한 별도의 이동수단과 의사소통 지원체계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2017 KWBL 휠체어 농구리그 개막 소식입니다. 9월 29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개막식과 첫 경기를 시작하는 리그는 5개 팀이 출전해 수원, 고양, 제주, 대구 지역을 순회하며 경기를 펼치게 되며 오는 12월 제주에서 예정돼 있는 챔피언전까지 4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둘러싸인 채 세계 평화를 지켜온 국제정보조직 킹스맨. 그러나 어느 날 국제적 범죄 조직 골든서클에 의해 킹스맨 본부가 무참히 파괴된다. 에그씨와 멀리는 킹스맨 최후의 날 규약에 따라 발견된 위스키병에서 미국 켄터키라는 키워드를 얻게 되고 그곳에서 형제 조직인 스테이츠맨의 존재를 알게 된다.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위협적인 비즈니스를 추진 중인 골든서클과 수장 포피. 이들의 계획을 막기 위한 킹스맨과 스테이츠맨의 작전이 시작되는데 2015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젠틀맨 스파이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킹스맨. 그 속편이 팬들을 찾아옵니다. 영화 킹스맨 골든서클은 범죄 조직 골든서클에 의해 본부가 폭파당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형제 조직 스테이츠맨과 함께 골든서클의 계획을 막는 킹스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화려한 액션과 킹스맨만의 전매 특허 액션으로 팬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모티브를 얻어 뜨겁게 사랑했던 시인 백석을 잊지 못하는 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려는 선생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학생들 사이의 날선 대립을 통해 자본주의 시대가 만든 무한 경쟁의 비극과 폭력성을 그린 연극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오는 10월 15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3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추석이 되면 멀리 고향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자주 보지 못했던 친척들과 만날 생각에 많이 들떠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추석 연휴는 10일이 넘잖아요. 더더욱 들뜰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고향에 가곤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이동수단은 고속버스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고속버스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연휴가 시작될 때쯤이면 막히는 시간대를 피해서 새벽에 출발해야지, 점심 먹고 버스 터미널에 나가봐야겠다, 추가 배차되는 차들 있겠지, 이런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고향을 향해 버스에 오르는 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이번 추석에도 피눈물을 흘리며 고향에 가는 걸 포기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으니까요. 이런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언제쯤이면 뒤바뀔 수 있을까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추석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최대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홀몸 노인들은 이런 명절이나 연휴 때 생활을 도와줄 생활관리사를 찾기 힘든 탓에 긴 연휴가 결코 반갑지 않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홀로 지내야 하는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뜻한 정을 나누며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